저는 올해 30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 때였어요. 8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의 어머님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선생님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우리 엄마와도 친하게 지내며 가족처럼 함께 여행도 다녔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양가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어머님은 더욱 저를 아껴주셨어요. 대학 시절엔 어머님과 단둘이 쇼핑을 다닐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저를 어렵게 얻으셨기에 더욱 애틋하게 키우셨죠.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물과 땅이 있었고 물려받은 건물에서 엄마가 피부과를 운영하시거든요. 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결혼할 때도 양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전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어머님이 5년 전 재혼하신 아버님의 딸, 그러니까 제게는 갑작스럽게 생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원래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식 때 한 번 본 이후로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은 사이였어요. 남편도 나도 시누이를 거의 남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신우가 외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처음 신우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잘 지내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처음부터 선을 넘더군요. 시누이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그것이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직설적이게 말하게 된 솔직함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듣는 제게는 무례함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혼 후 임신이 쉽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최근에야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관 아기는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던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례한 말이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내가 시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명절이면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펜션을 빌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음식을 차려내기보다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들도 그 방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것이 요리하기 싫어서 머리를 쓴 거지라며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무례한 태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시누이가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시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돈 30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 돈을 건네며 수술비에 보태세요. 남편과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시누이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의 반응은 상식을 초월했어요.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돈은 잘 받을게. 다음 달에도 부탁해. 시누이의 태도는 단순히 싸가지가 없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더 이상 내게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을 수 없는 일은 더 있었어요. 시누이가 시험관 아기에 대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참지 못하고 화를 냈고 결국 우리가 줬던 300만 원도 다시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외국에서 살았던 게 벼슬이야? 우리도 외국에서 살아봤는데 너 같은 사람 못 봤어.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이후 저희는 시댁에 발길을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우리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나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 남편도 미안해하면서도 결국에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보이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우리 엄마는 저도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해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우리 딸 힘들게 가졌는데 그렇게 사이좋았던 두 집안은 다시는 안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기가 무사히 저희 품에 안겼어요. 아기 덕분에 그래도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양가 부모님들은 함께 보는 일은 없었거든요. 안 겹치게 오셔서 아이를 보곤 하셨어요. 그러다 아이 100일을 앞두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100일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한 번 더 용기 내보기로 했어요. 아이의 100일을 계기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양가 가족은 처음엔 서먹해했어도 그동안 좋았던 사이이기에 금세 화기애애해졌어요. 저희 부부는 좋은 분위기를 보며 이 자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시누이 때문에 큰 사달이 나버렸어요. 모두의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초대하지 않은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시누이의 등장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곧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웃으며 애기 100일이라고 해서 왔어. 애기는 건강해? 어디 한번 볼까? 그러더니 번개같이 아이를 낚아채 가더군요. 놀란 아이는 발버둥치며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대로 아이를 놓아버렸어요. 말로는 놓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놔버린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저희 엄마다 쓰러지다시피 누우며 아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놀란 아이는 정말 자지러지게 울다 경기까지 일으켰어요. 저와 저희 엄마는 놀라 그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는 놀라기만 했을 뿐 저희 엄마의 빠른 대처 덕에 외상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이를 구하느라 자신이 다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어깨를 다치셔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이 병원으로 갔을 무렵 아이의 100일 식사 자리에서는 아이, 깜짝 놀랐네. 무슨 애기가 저렇게 유난스러워. 쉬운 건 아기라 그런 거 아니야. 시누이의 막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찰싸. 시아버지가 시누이 뺨을 때렸다고 했어요. 야, 이 못돼 먹은 년! 당장 나가! 이제부턴 넌 내 딸 아니다! 집에서도 당장 나가버려! 어디 젊은 놈에게 사기 결혼 당하고 온 주제에 여기서 행패질이야! 그동안 시누이의 행패에 그래도 자식이니까 라며 참고 또 참으시던 시아버지마저 참을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며 저희 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하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 죄송하다 시며 사죄를 하셨다고 전 나중에서야 그 자리의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 듣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 이후 시누이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대박인 건 쫓겨나기 전에 한 번 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시아버지도 꽤나 금전적으로 여유로우셨는데 아버님께 집에서 나갈 테니 유산 상속 먼저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야, 이 쌍년이 있나? 이미 네 목숨 벌써 가져가고도 남았어! 어딜 더 달라고 지랄이야! 당장 꺼져! 이제 넌 내 딸 아니야! 알고 보니 시누이가 외국에서 살 때에도 시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자금을 대달라고 해서 그것마저도 시아버지가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을 받은 남자는 그대로 잠적해버렸고 신우이는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데 잘못되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수술은 그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자궁 쪽에 문제가 발견되어 결국 적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신우이가 임신한 저희에게 왜 그렇게 막말을 해댔는지 알겠더군요. 자신은 타지에서 남자에게 사기당하고 아이까지 잘못됐는데 이젠 평생 아이도 못 갖게 되었으니 아마도 화풀이 상대가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였던 거였죠. 신우이는 화를 내시는 시아버님 뒤에 있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이 년 때문에 딸을 버려! 당신 죽여버릴 거야! 시아버지는 그런 신우이 뺨을 한 대 더 때리고는 신우이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던지듯 쫓아내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미안하네. 내가 짐승을 키워 자네랑 자네 아들 내외 그리고 사돈 집안까지 폐를 끼쳤네. 정말 미안하네. 그러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셨는데 내가 자네에게 얼굴을 못 들겠어. 날 떠나도 좋아. 내가 어찌 무슨 낯짝으로 자네를 곁에 두겠나.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그날 두 분은 서로를 토닥이며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며칠이 흐른 뒤 칼을 들고 뛰쳐들어온 신우이의 행동에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경찰에 넘기셨고 신우이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두 양가와 저희 부부는 다시 좋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 밝으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비록 피는 안 섞인 아버님이지만 한편의 어두운 모습이 보이니 마음이 아파요. 저희 시어머니도 함께 사시니 그런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 두 분이 걱정이 되네요. 두 분 힘드시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밉지만 병원에 있는 신우이도 상처받은 마음 잘 치유하길 바랍니다.